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도 앞선 영상들에 이어서 인서울,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 학과별 입시 결과를 비교하는 그런 영상을 이제 영상을 이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입시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입시 결과 학과별로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대상 학과가 AI 컴퓨터 계열 쪽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쪽, 그 다음에 컴퓨터 계열 관련 학과들에 대한 입시 결과를 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인공지능과 컴퓨터 계열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 이제 그 자연 쪽 같은 경우에 생명하고 화학 쪽을 좀 다뤘는데, 지금 이제 사실 생명이나 화학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는 학과가 또 컴퓨터 계열 쪽 관련된 학과들입니다. 워낙 이제 졸업 이후의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좀 밝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컴퓨터 쪽 지원하는 그런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컴퓨터 관련된 학과들은 아무래도 이제 생명이나 화학보다도 훨씬 더 개설된 학과가 많고, 그 다음에 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또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관련 신설학과들도 대단히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들 뭐 전체를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앞선 생명과 화학 쪽보다는 훨씬 더 이제 많은 학과들을 좀 다루려고 이제 자료들을 좀 편집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제 비교하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한해서 입시 결과 좀 비교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입결 자료들 같은 경우는 대교협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자료를 이제 기준으로 편집을 하다 보니 각 대학교들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자료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대기업 자료는 70% 컷, 70% 컷을 이제 중심으로 공개를 해놨고, 각 대학들 홈페이지에는 뭐 평균 입결이나 아니면 50%컷 정도까지도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제 대기업 자료만 살펴보실 게 아니라 이제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살펴보시면서 두 개의 자료를 적절히 좀 비교해보고 수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학별로 전형 방법이나 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나 또는 이제 반영 교과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입시 결과가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역시 이제 좀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70%컷 같은 경우는 각 대학별 환산 내신이라는 점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쪽 내신과 내 내신이 지금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환산 내신을 산출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환산 내신을 산출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기 입결치와 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수시 지원에서 충분히 한번 좀 지원 여부를 좀 따져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부터 건국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배열은 가나다 순으로 배열을 했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캠퍼스에 이제 컴퓨터 관련된 계열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에서 생명 계열하고 화학 계열 할 때 경희대랑 이제 성균관대 입시 결과를 좀 빼놓고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에서는 제시하지 못했지만 저희 블로그 네이버 리테라이드 블로그에는 그 해당되는 자료들을 일부 이제 추가를 해서, 그러니까 경희대와 성균관대 자료를 좀 추가해서 다시 좀 자료를 좀 올려놓은 부분들도 있으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그 자료를 좀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건국대부터 좀 살펴보면요. 건국대 같은 경우에 지금 컴퓨터 공학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컴퓨터 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집 인원이 총 10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반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은 교과 70%와 서류 30% 반영한다는 점, 앞서 이제 동영상들 보신 분들은 대충 이 내용들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시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면,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에 자, 경쟁률만 비교해 보면 전년 대비 경쟁률이 조금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사실 이제 유의미한 경쟁률 변화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입결도 역시 마찬가지로 1.76에서 1.75로 일단 입결도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특히 제가 지금까지 그 컴퓨터 쪽 관련된 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면,
세특이든 창치든 간에 정말 가리지 않고 이 컴퓨터 관련된 활용 능력들,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학생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류, 즉 30%라고 하는 이 부분, 즉 세특 일부분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연계교과 이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에 진로 선택 과목 관련된 부분에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관련된 과목들도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나 인공지능 같은 과목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목들 수강 여부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좀 따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조금 미흡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합격자 70% 컷이 1.75라고는 되어 있지만 아마도 여기에는 서류 30%에 대한 영향력도 적절히 이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1.75보다도 조금 더 높은 성적대에서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학생들이 좀 다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결과에 뭐 학교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뭐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최상위 학과인 만큼 여러분들도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서류 30%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길게 끌고 간 이유가 비단 건국대만 서류 30% 반영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도 지금 서류가 반영이 되고 심지어 이제 고려대학교도 반영이 되고 또 그 밑에 쪽에 있는 동국대학교도 이제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고민해서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입결이 반영되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경희대는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2합 5등급 요구하고 있고요. 자, 컴퓨터공학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융합 자, 이제 두 개 학과인데 문제는 이제 모집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명씩 지금 모집을 하고 경쟁률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이전 연도 2023학년도에 9.64대 1에서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 4.93대 1로 네, 경쟁률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융합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감소했는데 소프트웨어 융합 같은 경우에 경쟁률은 뭐 컴공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 감소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집 인원이 이제 적고 이제 경쟁률도 이제 그 뭐 그렇게 매우 높은 경쟁률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입결 자체만 지금 비교를 해본다면 거의 입결 변동 70%컷 자체도 큰 변동이 지금 안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역시 이제 대단히 높은 수준의 내신 등급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학과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들 잘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대입니다. 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학과, 그 다음에 데이터과학과, 뭐 이 학과 이외에도 뭐 아시겠지만 뭐 사이버 국방이라든지 관련된 학과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인공지능학과라고 해서 새롭게 신설된 모집 단위도 있으니까, 역시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신설된 모집 단위의 입결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기본적인 컴퓨터 계열 쪽에 입결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지원 여부를 좀 이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국수연과중 3합 7, 네,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3합 7을 요구하고 있고, 컴퓨터학과 같은 경우에는 1.49에서 1.32로 경쟁률은 큰 변화는 없었지만, 네, 오히려 이제 입결은 더 올라갔다. 그러니까 뭐 환산 내신의 방식의 변경 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네, 일단 좀 진짜 이제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0.15 정도, 17 정도 지금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이제 상승폭이 컸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지금 서류 20%까지도 반영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네, 실제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아마도 이제 환산 내신 자체는 거의 1.0에 가까운 환산 내신이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은 해보는데, 자, 어쨌든 이 컴퓨터학과 지원하시는 분들 이 부분 충분히 고민하셔서 지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과학과입니다. 데이터과학과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 1.50으로 컴퓨터학과하고 좀 비슷했는데 전년도에는 1.75등급으로 일단 소폭 하락했습니다. 뭐 사실 이제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데이터과학과라고 하는 선호도가 높은 학과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70%컷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네, 이 부분은 아마 이제 2025학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원래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있으니까 그래서 거의 컴퓨터학과하고 좀 비슷한 수준까지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서류 20%에 대한 부분들도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충분히 그러니까 그 연계교과 이수와 그다음에 세특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능력치를 보여줄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해 보면 인공지능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1.3, 1.4 정도 수준 내외에서 아마 이제 입결이 이제 상당수의 학생들이 합격자들의 상당수가 1.3에서 1.4 정도 환산 내신 기준으로 그 정도 학생들이 좀 많이 몰려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70% 컷이나 뭐 80%, 90%컷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신설학부이다 보니 조금은 이제 공격적으로 쓰는 학생들이 정말 운 좋게 붙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좀 위험한 모험이니까 그런 모험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광운대입니다. 자, 광운대는 컴퓨터 정보공학,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학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앞서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지만,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차지도 없고요 교과 성적 100% 반영을 하는데, 70%컷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조금, 의외의, 결과들이 좀 나온 학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자연 쪽보다는 이제 인문 쪽 모집 단위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기대 이하로 이제 낮게 나온 그런 학과들이 좀 있었는데 뭐 이전 연도 이제 입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점대 후반 정도 유지를 했었는데 그 학과들 지금 입결 평균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형성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뭐 지금 컴퓨터 정보공학 같은 경우 70% 컷이 지금 4점대까지 갔다라는 걸 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평균치 자체는 그래도 뭐 2점 초반대 정도는 나왔을 텐데 70% 컷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나왔을 뿐이지 전체 평균을 보면 그래도 2점 초반대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좀 참고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75나 4.33이나 이 정도 등급만 가지고 뭐 예상해서 지원하신다면 뭐 어쨌든 이 등급 그러니까 70% 컷을 보고 지원하시는 수험생들이 역시나 많을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우리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안전하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국민대입니다. 자, 국민대도 소프트웨어학부, 그 다음에 인공지능학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2합 6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 100%로 지금, 이제 전형 방법을, 이제 하고 있고요.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시 결과 등급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경쟁률은 지금 소프트웨어학부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학부는 지금 거의 절반 이상 지금 경쟁률이 좀 감소를 했는데 국민대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뭐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집 단위들도 경쟁률이 좀 변동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결 변동에 대한 측면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또 특징이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만약에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올해도 뭐 경쟁률의 변동폭이 뭐 크고 작을 수 있는 측면들은 충분히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입결 자체는 지금 2023학년도, 2024학년도 비슷하게 형성된 걸로 봐서 2025학년도도 얼추 좀 비슷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점 초반대에서 지금 형성이 됐는데 올해도 일단 뭐 국민대 지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정도 내신은 좀 충분히 감안해서 좀 지원하시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뭐 아시겠지만 덕성여대는 이제 거의 이제 뭐 학부 단위로, 그러니까 그 단과대학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계열별로 이제 모집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설된 지 얼마 안 돼서, 새롭게 이제 학과로도 별도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2.7 정도 이제 형성이 됐고, 아마도 이제 이 부분들이 새로운, 이제 입시 결과 자료의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하실 때 이 부분들 충분히 좀 감안해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2합 7등급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감안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국대입니다. 자, 동국대 같은 경우는 컴퓨터 AI 학부 있고요. 이제 경쟁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높습니다. 동국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교과 반영 방식 자체가 상위 이제 10개 과목 성적만 반영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성적 반영에 있어서 유불리를 따졌을 때 동국대식으로 환산을 했을 때 유리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입결 자체도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편이죠. 그래서 1.18, 1.26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고 한다면 상위 10개 과목 성적 중에서 최소한 8개 이상은 1등급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실제 지원하는 학생들은 10개 과목 모두 1등급인 학생들을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성적 당연히 이제 최소한 8개, 9개 이상은 나와야겠지만 서류 관리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네, 말씀드리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덕여대입니다. 자, 동덕여대 같은 경우 컴퓨터학,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네, 두 가지 학과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2합 7등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은 교과 성적 100%고요. 그 다음에 입시 결과는 3.33, 3.5, 70% 컷이 요 정도에서 이제 2점 후반에서 3점 초반까지 형성이 되는데, 뭐 이건 비단 컴퓨터나 데이터 사이언스만 그랬던 게 아니라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보통 이제 3점대 한 3.2, 3.3 정도 됐던 입시 결과가 2024학년도에 거의 대부분 다 2점 후반대까지 지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추후 뭐 더 상승할 여력이 있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2024학년도 입시 결과 기준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이제 대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명지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지대는 뭐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제 이제 뭐 다들 뭐 명지대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뭐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인공지능 전공, 특히 인공지능 전공 같은 경우는 2025학년도 이제 신설된 모집단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학교장 추천 전형과 그 다음에 교과 면접 전형 두 가지 전형으로 되어 있고, 두 전형 모두 다 수능 최저는 적용하진 않지만 전형 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 100%로 이제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을 하게 됩니다. 단계별 전형을 하게 돼서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을 하고, 그 선발된 5배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면접까지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그 면접 전형 자체는 면접이 이제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면접이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전형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기반의 서류 기반 면접은 아니고요. 이제 전공 관련된 이제 전공 면접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면접 궁금하신 분들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셔서 기출 문제 같은 거 한번 좀 다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뭐 새로 생긴 이제 신설 모집단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뭐 기본적인 이제 컴퓨터 계열의 어떤 베이스를 깔고 이제 조금 면접을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시 결과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 이전 연도 3.0에서 2.44로,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3.11에서 2.70으로 이제 조금 더 상승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한번 이제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교과 면접 전형이 아무래도 학교장 추천 전형보다는 입결이 조금은 소폭은 좀 더 낮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명지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뭐 상당히 이제 좀 많겠지만, 그래도 이제 성적상에서 조금 그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교과 면접 전형 자체가 이제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수험생들께서는 면접 준비 충분히 잘 해보셔서 교과 면접 전형으로도 지원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삼육대입니다. 자, 삼육대 같은 경우 컴퓨터 공학, 그 다음에 인공지능 융합, 그 다음에 데이터 클라우드 공학, 이렇게 3개 학과 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합 7등급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에 대한 변화 같은 경우를 보면 컴퓨터 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전 연도 24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에서 이제 2024학년도에 17대 1 경쟁률로 이제 소폭 하락하긴 했으나 여전히 좀 높은 경쟁률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융합학부 같은 경우도 11대 1에서 8.5대 1로 일단 경쟁률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클라우드 공학 같은 경우는 이제 2024학년도 신설이었는데 당시 이제 경쟁률이 9.4대 1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컴퓨터 공학을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의 경쟁률은 기본적으로 한 9대 1 정도, 그러니까 뭐 평균 잡아 10대 1 내외의 경쟁률이 나타날 거로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설치가 돼 있었던 컴퓨터 공학과 인공지능 융합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입결이 좀 상승을 했는데 뭐 최종 입결은 2024학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컴퓨터 공학과 인공지능 융합은 비슷한 입결을 형성해서 대략 한 3.3 정도 입결치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클라우드 공학 같은 경우는 3.65로 조금 낮긴 했는데 아마도 이제 이 데이터 한 번은 이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입결 데이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2025학년도에는 컴퓨터 공학이나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공학 모두 다 비슷한 수준의 입결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입결 자체가 더 상승할 여지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3점대 극초반 정도까지는 좀 예상하시고 지원 여부를 좀 보수적으로 판단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상명대입니다. 자, 상명대 같은 경우 지금 컴퓨터 과학 전공 개설되어 있고요.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삼육대와 동일하게 2합 7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경쟁률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높은 경쟁률은 아니었고 전년도에는 이제 4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줬는데 입결 자체가 일단 뭐 경쟁률 하락하면서 입결도 뭐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편차가 이렇게 매우 큰 편차 정도까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70% 등급 컷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뭐 최소한 이 정도보다는 조금 더 높게 70% 컷이 형성될 확률이 좀 있겠죠. 아마도 이제 2023학년도 정도 기준으로 70% 컷이 형성이 된다면 입결 평균은 그거보다도 조금 더 높게 잡아보시면 아마 이제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2.7이라고 하는 이 등급을 좀 잘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서강대입니다. 자, 서강대는 지금 컴퓨터 공학,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제 학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뭐 이전에 이제 뭐 입결 자체가 공개되지 않았던 때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컴퓨터 공학 지금 1.43, 그리고 인공지능학과가 지금 1.83 정도로 지금 좀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서강대 입시 결과를 이제 보는데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결과 이제 다시 반복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라인에 비슷한 라인의 대학들에 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다 보니 그것도 또 이제 교과 성적 중심으로 이제 반영하는 전형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그 컴퓨터 공학이나 인공지능 학과와 같이 선호도가 매우 높은 학과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입결 자체는 안 나와도 한 1.3, 1.4 정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 정도가 70% 컷이 나오기에는 이제 다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좀 더 높게 보수적으로 잡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서울과기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 컴퓨터 공학,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응용학과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합 7등급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그 서울과기대 자체가 점수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컴공 같은 경우 대단히 이제 선호도가 높은 학과이다 보니 이전 연도 입결 2.0에 비해서 1.93으로 경쟁률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결 70% 컷이 지금 더 상승하는 이런 결과를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응용학과 같은 경우 70% 컷이 조금 소폭 하락하긴 했으나 전반적인 아마 입결 평균 자체는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점 후반대 정도까지 지금 70% 컷이 형성이 되어 있고 당분간 이 기세가 꺾이지 않을 것 같아서 서울과기대 지원하시는 분들은
분들은 2024학년도 입결치 눈여겨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서울시립대입니다. 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 컴퓨터과학부, 인공지능학과 지금 이제 모집 단위에서 각각 6명, 2명씩을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3합7을 요구하죠. 근데 뭐 여전히 이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자연계열의 이제 수학 같은 경우 기하미적, 그 다음에 탐구에서 과탐. 그러니까 다른 대학들이 이제 그 통합형으로 많이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시립대 같은 경우 아직도 뭐 기하미적, 과탐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모집 인원 자체가 규모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은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특히 인공지능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 연도는 이제 모집 인원이 4명 이하여서 70% 컷을 공개하진 않았었지만 어쨌든 이제 2024학년도 공개된 결과를 보면 인공지능학과 지금 1.81, 그 다음에 컴퓨터과학부 지금 1.88, 경쟁률도 뭐 절대 낮지 않았던 경쟁률을 보여줬다라는 점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올해도 역시 좀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특히 3합7이라고 하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상당히 좀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작년에 그 어려웠던 불수능에서도 결론적으로 지금 1.8 정도의 70% 컷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평균치 감안한다고 했을 때 올해도 역시 이 못지않게 높은 입결을 형성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립대 컴퓨터 계열 지원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요 입결들 잘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서울여대. 자, 서울여대도 역시 모집 인원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2합7을 요구하고 있고요. 뭐 워낙 이제 여대 내에서도 소프트웨어 융합, 데이터 사이언스 인기가 좀 높다 보니 네, 이제 뭐 환산 내신 산출 방식이 이제 조금 다른 대학과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은 우리가 차지하더라도 어쨌든 이 학교 내에서 지금 컴퓨터 관련 계열들 입결은 상당히 좀 높은 입시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경쟁률 자체가 지금 많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결이 지금 하락하지 않고 2점 초반대, 환산 내신 기준 2점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 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입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균관대입니다. 자, 성균관대도 이제 제가 앞서 이제 서두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경희대와 마찬가지로 성균관대도 이제 생명이나 화학 쪽 입결을 네, 이제 추가하지 못하고 제가 이제 영상을 좀 찍었었는데 그 부분들 이제 저희 블로그에는 지금 이제 다시 일정 부분 수정을 해서 좀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요 되는 생명계열, 화학계열 자료도 한번 좀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성균관대 이제 소프트웨어학과 자 10명을 모집을 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3합 6등급을 요구합니다. 매우 높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마 계약할 거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3합 6등급을 요구하고 있고 보통의 3합 7등급 다른 일반 모집 단위들이 3합 7등급인데 비해서 3합 6등급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결 자체도 지금 1.61에서 1.55로 경쟁률이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10대 1을 넘는 경쟁률을 주었고 입결 자체도 지금 70% 컷이 네,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더 상승하는 이런 결과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마 올해도 역시 계속 유지되거나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학과라고 하는 측면들 충분히 좀 감안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3합 6이라고 하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뭐 따지고 보면 지금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교과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네, 충분히 구모가 끝나고 난 이후에 결과를 보시고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성신여대입니다. 자,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도 2합 7등급 요구하고 있고 컴공과 그 다음에 AI 융합학부 각각 인원을 모집을 하는데 컴공 모집 인원 규모가 좀 대단히 작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환산 내신 기준으로 지금 살펴보면 2점 초반대 등급들을 지금 형성하고 있고 AI 융합부가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되어서 2.46 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전 연도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입결은 조금씩이나마 상승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이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이제 높았던 시기에 입결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자, 바로 이어서 세종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대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교과에서 모집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비단 컴퓨터 계열 쪽뿐만 아니라 다른 모집 단위들도 마찬가지죠. 그나마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조금 모집 규모가 좀 큰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모집 인원이 작은 모집 단위들 지원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학과들 모집 경향이 조금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선 수능 최저학력 기준 2합 6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쟁률에 대한 측면을 놓고 보면 AI 융합전자,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가 전년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상승은 했습니다. 경쟁률이 조금씩 상승은 했고요. 특히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는 많이 상승을 했죠. 많이 상승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가 됐는데, 뭐 우리가 이제 통으로 묶어서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그래도 2점 초반대 정도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전 연도 2.3, 2.4 정도 사이에서 형성되었던 70% 컷이 2점 지금 극초반대까지 형성됐다는 걸 보면 뭐 모집 인원 규모가 작다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숙명여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명여대 같은 경우도 지금 인공지능공학, 컴퓨터과학 전공,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글쎄요, 다른 여대들보다는 조금 모집 규모가 조금 더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2합 5등급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입결과 지금 경쟁률에 대한 변화를 한번 좀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쟁률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인공지능공학 같은 경우가 지금 9.5대 1에서 4.9대 1로 경쟁률이 좀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과학 전공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은 경쟁률이 전년도하고 동일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입결의 변동폭은 사실 크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70%컷 자체에서 지금 비교를 해봐도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도 거의 큰 차이 없고 컴퓨터 과학도 큰 차이 없고 인공지능공학이 조금 큰 차이 있다라고 해도 뭐 이거는 이제 70% 컷인 만큼 아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조정이 되어서 2점 초반대 정도 70% 컷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이제 지원하려면 1점대 후반에서 지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숭실대입니다. 자,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학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AI 융합학부가 있고요. 뭐 공대 쪽 선호도가 워낙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입결도 이제 상당히 좀 높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2합 5고요. 그리고 컴퓨터학부 같은 경우 지금 경쟁률은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1.99에서 1.88로 70% 컷이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어쨌든 70%컷 자체가 지금 1.88이라고 한다면 1.88 등급에 해당되는 물론 이제 뭐 판산 내신이니까 대학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1.88 정도 등급이라고 하면은 사실 다른 선택지들도 분명히 좀 많았을 텐데 정말 이제 그 인기나 선호도가 대단히 높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입시 결과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학부도 이전 연도 1.81에서 2.02로 조금 떨어지긴 했으나 70% 컷인 만큼 그렇게 유의미한 의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 융합 학부도 2.0에서 1.99.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 컷이 대략 봤을 때 조금 안전하게 간다면 1.8, 1.9 정도가 거의 이제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학과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이 정도 높은 성적대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들을 충분히 확인하셔서 지원 여부를 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세대는 뭐 IT융합공학 전공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 해당되는 전공만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면 일단 뭐 수능 최저 올해 이제 신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형 방법 자체가 전년도하고 완전히 바뀌어 있기 때문에 뭐 전년도에는 교과와 면접 합산해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로만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적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시 결과가 이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볼 때 입시 결과가 이런 이제 학과들마다 좀 천천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오히려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면서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엄청 높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이 연세대하고 좀 비슷한 라인의 다른 대학에 비하면 또 그렇게 높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빠져있는데 영어는 3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 자, 그러니까 그런 점들 좀 감안한다고 했을 때 입결이 이렇게 많이 내려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입결이 그냥 그래도 우리가 비슷하게 좀 맞춰본다면 고대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해 보실 거를 제가 늘 권해드렸고, 그러자면 아마도 이제 연세대 컴공 쪽 관련된 학과들의 70% 컷은 1.3에서 1.4 정도를 또 형성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이제 또 불수능이 재현이 되고 반복이 되면서 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화여대입니다. 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컴공과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2025학년도에 교과 전형에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학종으로 모집을 했었죠. 이전에 학종으로 모집을 했었는데 학종도 이렇게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가 아니라 인공지능학과,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라고 해서 분할 모집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분할 모집을 했었을 때 작년 기준으로 아마 그 입결이 한 평균치가 50%컷 정도가 한 2.1에서 한 2.2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학종 입결이라는 거고, 올해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컴공 쪽 입결하고 좀 비슷하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 전형으로 올해 처음으로 좀 바뀌어서 1단계에서 5배수, 2단계에서 이제 면접 20%를 이제 합산해가지고 1단계 성적과 합산해서 이제 반영한다는 점, 이 점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컴공 같은 경우가 지금 전년도하고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보면 경쟁률만 조금 감소를 했지 사실 70% 컷이 지금 동일했다라고 하는 측면 살펴보시면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도 얼추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제 이화여대 교과 전형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중앙대입니다. 자, 중앙대는 소프트웨어 학부, 그 다음에 AI 학과 개설이 되어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3합7, 뭐 아시겠지만 영어 2등급은 1등급으로 간주해준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은 교과 중심이니까 교과 90% 반영 비중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입시 결과를 놓고 보면 뭐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학부 같은 경우가 경쟁률은 2023, 2024 모두 비슷했는데 입시 결과는 1.58, 59에서 1.58로 70% 컷이 거의 동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AI 학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때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었던 때였는데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 근데 뭐 이제 데이터가 이제 좀 누적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소프트웨어 학부하고 거의 비슷하게 입결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형성된 입결은 이제 다시 또 내려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결론적으로 지금 선호도도 상당히 이제 높았던 측면을 감안한다면 올해도 이제 70% 컷은 1.6 정도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성대입니다. 한성대도 지금 2합 7등급 요구하고 있고요. 자, 모집 규모는 조금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경쟁률은 지금 31대 1에서 8.8대 1로 뭐 엄청나게 지금 경쟁률이 많이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입결은 뭐 크게 그 경쟁률이 감소한 거에 비하면 오히려 입결이 지금 2.66으로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도 역시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2025학년도 그럼 어떻게 될까? 뭐 결론적으로 한 이 정도 유지하지 않을까요? 2006 정도는 70% 컷을 좀 유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경쟁률에 의해서 또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세대와 동일하게 전형 방법이 아주 그냥 획기적으로 바뀐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 90, 정성평가 10, 이제 교과 반영 방식도 이제 조금 바뀌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뭐 이전 연도 1.2 정도에서 형성되었던 70% 컷은 올해는 그렇게 유의미한 성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요때 당시에는 뭐 어쨌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던 그런 시점이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좀 감안하셔야겠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1.2보다는 조금 더 하락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하락할까에 대한 부분은 뭐
모르겠습니다. 성대나 아니면 서강대나 중대나 이런 합격자들 성적대를 보면 대략 좀 어느 정도 선일지 짐작이 되실 수 있겠죠. 뭐 보통 한 1.5에서 1.6 정도 그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제 뭐 치러봐야지, 입시를 치러봐야지 아는 거니까요. 어차피 이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전형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우연의 요소들도 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70% 컷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낮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평균 자체는 그래도 한 1.5에서 1.5등급 내외 정도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홍익대학교고요. 자,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3.8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시 결과 같은 경우는 1.79에서 2.03으로 네, 이렇게 소폭 70% 컷은 좀 소폭 하락했는데 뭐 경쟁률 하락의 요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평균 등급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한 1.7, 1.8 정도 수준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이제 컴퓨터 계열 쪽 자체가 인기가 높다 보니,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지원 여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준비한 컴퓨터 관련 또는 이제 AI 인공지능 관련된 학과들의 입결에 관련된 리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제 생명이나 화학 쪽도 사실 이제 더 많은 학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학과들을 미처 이제 다 가져오진 못했었는데 오늘 이제 인공지능과 컴퓨터 관련된 학과들은 그래도 앞선 생명이나 화학 쪽에서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많은 학과들을 좀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그마저도 뭐 100%다 가져오지 못했던 한계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자료들이 최소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자료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좀 생소한 자료라고 보실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수시 지원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자료는 꼭 좀 한번 참고해보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70% 컷과 그 다음에 전체 합격자들 성적 평균 입결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갭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갭 차이가 굉장히 작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대기업 자료만 살펴보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꼭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시면서 최종적인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수시 지원하시는 우리 수험생들 모두에게 좀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희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 건데 이제 남아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도 정리해 볼 수 있는 만큼 좀 의미 있는 학과들 정리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